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토작가 분석방에서는 매일매일 빠른 정보와 전문 분석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조합과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차원이 다른 분석을 느껴보세요. 니오넴 후쿠시마 레니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4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후쿠시마는 실책이 터지자 멘탈도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금년 세이부 상대로 원정에서 11이닝 3실점으로 투구가 좋았지만 전반기 막판 흔들렸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타나베 유타로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니오넴의 타선은 전반기 막판에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리엘 마르티네즈를 제외했다가 팀 타선의 파워가 떨어진 건 자업자득일 듯.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그저 승리조를 낭비한 기분입니다. 세이부 타케우치 나츠키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19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7안타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케우치는 소프트뱅크 킬러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게 아쉽습니다. 니오넴 상대로 오미야 경기에서 7.2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투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건 이전에 비해 투구가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8회 초까지 막혀 있다가 9회 초 2-4-1, 3루에서 터진 토노사키 슈타의 적시타로 올린 1점이 전부였던 세이브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살아날 기미가 없는 편입니다. 결정적 타점을 올린 토노사키는 팀의 구세주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니오넴의 타선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무기력했습니다. 와타나베에게 고전한 타선이라면 타케우치에게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세이브의 타선 역시 부진하긴 매한가지지만 최근의 후쿠시마는 좋을 때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 5.5 오버. 야쿠르트 타카하시 케이지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벌크 투수로 나서 5.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타카하시는 1회부터 나오지 않은 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3.2이닝 6실점으로 매우 부진했는데 최근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꽤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6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후반부에 침묵해버린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2점 홈런 2발을 날린 무라카미, 무네타카는 올스타전을 통해 감각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야마노 다이치의 조기 강판 이후 7.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17일 DNA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리시타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훌륭하게 극복해 보였습니다. 금년 야쿠르트 상대로 15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한 투수고 진구 구장 투구 역시 좋은 타입이라는 건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선발 야마노 다이치 상대로 2회 초에만 무려 9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딱 할애를 마친 뒤에 집중력 부재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나란히 3안타를 터뜨린 아키야마, 쇼고와 사카쿠라 쇼고는 올스타전 참여가 도움이 된 듯 5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의 단단함을 확인한 듯합니다. 코멘트 경기 시작부터 야마노가 무너지면서 야쿠르트는 빠르게 백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좌완 투수 상대로 감을 잡은 히로시마 타선이기에 타카하시 상대로도 나름 승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라카미와 오수나의 타격이 살아있긴 하지만 모리시타는 야쿠르트 상대로 매우 강한 투수고 원정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는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6.5 오버. 요코하마 타이라 켄타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1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타이라는 홈에서 절대적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6월 27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 역시 5이닝 1실점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 전날 경기에서 아카오시 유지 상대로 마키 슈고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DNA의 타선은
후반기 시작부터 홈 경기 부진이 도지기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타일러 오스틴의 빈자리는 정말 메꾸기 힘든 게 현실일 듯. 2이닝 동안 분식 회계를 제외하고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8회 초 동점 상황에서 나카가와 코어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요미우리 이노우의 하루토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17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노우에는 최근 징검다리 호투의 기미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6월 27일 DNA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타일러 오스틴이 없다는 건 이노우에겐 안도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잭슨과 나카가와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하위 타선이 필요할 때 제 몫을 해준 게 역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승 2타점 2루타를 터뜨린 키시다 유키노리는 선발 포수 경쟁에서 한 발자국 앞서가는 모양새. 4이닝을 기어코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차륜전의 대승리일 것입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DNA는 홈 경기의 부진과 오스틴의 부재가 모두 겹치면서 득점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 이노우의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의외로 기대를 걸 여지가 있는 편인데 결국 타이라가 잘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타이라 역시 더위 문제가 있는 투수고 무엇보다 DNA의 불펜은 다시금 부진의 소용돌이에 빠진 듯합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 6.5 오버. 한신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타케는 도쿄돔의 약한 문제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홈에선 대단히 강한 투수인데 6월 26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와 후지시마를 공략하면서 모리시타 쇼타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시작을 매우 좋게 해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특히 모리시타의 결정적 3점 홈런은 후반기에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주니치 움베르토 메이아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0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메이아는 유독 홈 경기 투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9일 코시엔 원정에서의 4이닝 4실점 부진 역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록일 듯. 전날 경기에서 무라카미 상대로 무려 11개의 안타를 때려내고도 단 1점에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시작부터 터졌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득점권의 부진은 이 팀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습니다. 결정적 3점 홈런으로 분식 회계를 해버린 후지시마 켄토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구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코멘트 아슬아슬하게 가던 경기는 홈런 한 발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한신 타선이라면 메이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듯. 반면 전날 주니치는 득점권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타격으론 오타케를 공략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신의 불펜은 흔들었어야 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 5.5 오버. 라쿠텐 코디 폰세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6월 22일 니포넴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 패배 이후 1군에서 말소되었던 폰세는 근 한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입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원래 홈에서 강한 투수였고 작년 치바 롯데에게 3승 1패 2.42로 강한 투수였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니시노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1점에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전반기 막판 원정에서 좋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의 부진은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 8회 초 2실점을 허용한 성차오의 투구는 아무래도 작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치바 롯데 카라카와 유키가 3달여 만에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4월 15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카라카와는 커터가 손에 걸릴 때 무적이라는 걸 새삼스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스턴 리그에서 45이닝 2사사구라는 엄청난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X-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우치와 성차오 상대로 6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찬스가 있을 때 확실히 잡아내는 특유의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원정의 호조는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사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를 쓰지 않고 이겼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코멘트 다시금 치바 롯데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폰세가 치바 롯데 상대로 강한 투수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금년의 폰세는 작년과는 다른 투수고 카라카와의 커터는 라쿠텐의 타선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불펜에서 확실하게 치바 롯데가 우위를 잡은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힘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치바 롯데 승 6.5 오버. 소프트뱅크 아리하라 코에이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리하라는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9일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변수가 있다면 화요일 올스타전에서 1이닝을 투구하고 등판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미야기와 야마시타를 공략하면서 2점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장타가 필요할 때 터져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야마카와 호타카의 홈런이 오래간만에 터진 건 팀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 듯. 2.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츠모리 유키의 제구 문제가 계속 머리를 아프게 하는 듯합니다. 오릭스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16일 세이브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지마는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3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9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 투구라는 변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터 스튜어트 주니어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오릭스의 타선은 전반기 막판의 부진을 후반기 시작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우한 투수 공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일 듯. 또다시 실점을 내준 야마시타 슌페이타는 역시 불펜 적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멘트 미야기는 소프트뱅크 상대로 적성이 가장 좋은 투수입니다. 그러나 미야기가 홈런으로 무너졌다는 건 타지마 역시 고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 물론 올스타전을 다녀온 아리하라도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홈에서 타격전이라면 소프트뱅크가 밀릴 일이 없습니다. 힘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6.5 오버. LG 임찬규가 그대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9일 두산과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임찬규는 최근 2경기 투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편입니다. 금년 한화 상대로 그다지 투구가 좋지 못한데 홈 경기 투구를 고려한다면 일단 QS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오스틴 딘의 3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7회 이후 5이닝 동안 6점을 올리는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11회 초 주자 1소 2루타를 때려낸 박혜민은 오래간만에 타격에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 듯. 일단 연장전 이후 휴식은 불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화 라이언 와이스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KI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와이스는 7개의 안타 중 장타가 4개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7월 14일 LG 상대로 홈에서 6.1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후반 경기력이 말 그대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를 때려낸 요나단 페라자는 히어로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듯. 2일의 휴식을 취한 불펜은 스태미너는 확실할 것입니다. 코멘트 우천 취소로 선발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LG는 임찬규가 그대로 나가고 지친 팀에게 이비는 분명 도움이 될 듯. 반면 한화는 문동주 대신 와이스가 등판하는데 LG는 이미 와이스를 공략해 본 적이 있고 대처법도 알고 있습니다. 와이스가 원정에서 좋은 투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더워질수록 구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터지는 게 아픕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LG 승 9.5 오버. SSG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2.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엘리아스는 역시 구원 적성이 아님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외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발 라조빅과 박정수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 경기의 강점을 확실히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필요할 때 홈런이 터져준 건 SSG답다고 할 수 있는 부분. 2.2이닝을 삭제해버린 불펜은 홈에서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것 같습니다. 두산 최원준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LG와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원준은 최근 5이닝은 잘 버텨주는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2번의 SSG와 홈 경기에선 5이닝 2실점 내외 투구였지만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드류 앤더슨 상대로 5회 초 터진 박준영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두산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 타선이 막히면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수준. 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의 휴식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양팀은 전력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을 듯. 엘리아스는 구원 외도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최원준은 홈보다 원정에서 약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전날 SSG는 홈런포가 다시금 되살아났고 불펜이 다시 재정비되었다는 점이 큽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SSG 승 10.5 언더. 삼성 원태인 카드로 연패의 저지에 나섭니다. 2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원태인은 부진한 투구 내용에도 불구하고 21점을 올린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6월 30일 KT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하는 등 금년 KT 상대 투구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 7월에 약한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엄상백 상대로 터진 강민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삼성의 타선은 하루의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단 4안타에 그친 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일 듯. 3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패하는 경기에선 역시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KT 웨스 벤자민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NC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벤자민은 최근 원정에서 잘 던지고 홈에서 부진한 패턴이 나오는 중입니다. 작년 삼성 상대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일단 QS가 목표가 될 듯. 전날 경기에서 백정현과 이승현 상대로 로하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상위 타선의 활발한 공격력이 그대로 승리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안타 1타점을 올린 멜 로하스 주니어는 김도영의 유일한 MVP 대항 마일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열심히 박영현을 굴리고 있습니다. 코멘트 최근 삼성의 경기력은 내분이 심하다는 소문이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날 엄상백에게 막혀버린 타선은 벤자민 상대로도 기대가 힘들 가능성이 높은 편. 반면 KT는 원정에서도 집중력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 경기력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원태인이 여름에 약하다는 점은 KT에겐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T 승 9.5 오버. NC 김시훈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1군 복귀전이었던 21일 KT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시훈은 원정에서 약한 문제를 멋지게 극복한 바 있습니다. 4월 27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9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역시 홈에서 강한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 경기의 호조는 시리즈 내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2.2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이제약을 한 타이밍만 일찍 내렸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롯데 찰리 반즈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6.2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반즈는 9개의 안타를 내주는 등 조금 아쉬운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4월 26일 NC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반즈라면 6이닝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재학 상대로 나승엽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홈에 비해 원정에서 부진한 타격 문제가 계속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는 나승엽 혼자 고생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
3.2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정비의 시즌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멘트 NC는 홈구장 만원 사례시 승률이 매우 높은 팀으로 꼽힙니다. 이번 3연전 내내 매진이라는 점은 NC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일 듯. 물론 지금의 반즈는 팀이 어떤 팀이든 막론하고 호투를 해줄 수 있는 투수지만 홈 경기의 김시훈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불펜 대결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불펜의 안정감은 NC가 살짝 더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NC 승 10.5 언더. 키움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SS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후라도는 6경기 연속 QS 이상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3월 23일 KIA 원정에서 4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 경기의 후라도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내일을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실책으로 만들어낸 찬스에서 동점을 만든 게 승부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타자 상위 타선의 위력은 계속 팬을 전율케 하는 중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9회 초에 실점 찬스를 연속 삼진으로 막아낸 주승우가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KIA 황동아를 내세워 연패의 저지를 노립니다. 21일 한화 원정에서 3.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황동아는 후반기 들어서 4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작년 키움 원정 선발 등판에서 3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인범과 이종민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4점을 올리는데 그친 KIA의 타선은 특유의 집중력이 상실된 듯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9회 초 1사, 13루의 동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좋을 때의 KIA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금년 최지민에 대한 기대치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 연승이 끝난 뒤에 KIA 타선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 역력한 편입니다. 홈 경기의 후라도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반면 황동아는 후반기 로테이션 확정을 지은 뒤부터 급격하게 투구 내용이 나빠지고 있고 좌타자 상대로 약하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키움 승 10.5 오버. 광주FC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가브리엘, 최경록, 정호연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아사니하고 김한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FC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안데르손, 지동원, 윤빛가람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안병준하고 박철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 2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김은중 감독의 수원FC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중앙 지역에 총 3명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김은중 감독의 수원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동원, 안데르손, 정승원 이러한 수원FC의 공격진들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그리고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추천 배팅 수원FC 승 2.5 오버. 대구FC 현재 K리그 1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FC는 공격력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며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 경기장에서의 승률은 리그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홈에서의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주요 전략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리그 최하위인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수비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이며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효과적인 득점 루트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 시즌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멘트 대구 FC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대구 FC가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 FC는 대전을 상대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전은 대구를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경기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구 FC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FC는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과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원정 경기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만 대구 FC의 전력 우위를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대구 FC 승 2.5 오버. 인천 유나이티드 현재 K리그 1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중반 이후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며 중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강한 수비와 조직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 시즌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홈팬들의 응원 속에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력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주요 무기입니다. FC 서울 현재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 잡힌 전력을 자랑하며 특히 공격진의 뛰어난 득점력이 팀의 강점입니다. FC 서울은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 시즌 원정 경기에서 꾸준히 승점을 쌓으며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원정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다득점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멘트 최근 몇 년간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맞대결에서는 FC 서울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C 서울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많은 승리를 기록해왔으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FC 서울을 상대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FC 서울이 약간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FC 서울은 강력한 공격진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에서의 경기력을 살려 FC 서울을 상대하겠지만 FC 서울의 전력 우위를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FC 서울 승 2.5 오버. 도미니카 공화국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윙 포워드 우레냐하고 전방 공격수 로렌조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알바레즈하고 아즈코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벨 루이즈, 페르민 로페즈, 아이마르 오로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디에고 로페즈하고 오모르디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일단 스페인은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자신들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시키면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최근 전술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 파블로 바리오스, 아이마르 오로즈 등 라리가 무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점유율 축구가 너무나 익숙한 스페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 선수들이 슈팅 찬스도 더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도미니카 선수들 입장에서는 압박하며 볼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많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기는 승무패보다는 언오버로 접근해서 오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스페인 승 3.5 오버. 아르헨티나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훌리안 알바레즈, 벨트란, 알마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시메오네하고 에체베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모하메드, 후세인 알리, 유세프 아민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알리, 자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아르헨티나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 2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라크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중앙 지역에 총 3명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이라크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축구 특유의 침대 전략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루즈한 흐름 속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추천 배팅 아르헨티나 승 3.5 언더. 우크라이나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사이컨, 브라하루, 크리스 키브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오체레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로코 4-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라히미, 플레이메이커 엘 칸누스, 풀백 하키미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에잘줄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모로코는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금메달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격침시켰습니다. 하키미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돌파에 들어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앙 미드필더 엘 칸누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킬패스를 기점으로 전방 공격수 라이미에게 주어지는 득점 찬스가 수차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로코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직전 경기에서 이라크에게 패배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교체 전력 역시도 라리가 플레이어 에잘줄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모로코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모로코 승 2.5 오버. 우크라이나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사이컨, 브라하루, 크리스 키브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오체레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로코 4-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라히미, 플레이메이커 엘 칸누스, 풀백 하키미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에잘줄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모로코는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금메달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격침시켰습니다. 하키미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돌파에 들어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앙 미드필더 엘 칸누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킬패스를 기점으로 전방 공격수 라이미에게 주어지는 득점 찬스가 수차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로코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직전 경기에서 이라크에게 패배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교체 전력 역시도 라리가 플레이어 에잘줄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모로코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모로코 승 2.5 오버. 뉴질랜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트라이커 웨인하고 플레이메이커 베일리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헤르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맥과이어, 파레데스, 안데르손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고메즈하고 바흐렉터 리비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뉴질랜드하고 미국의 1차전 경기를 다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차전 경기 역시도 양팀 모두 중앙 지향적인 축구를 보여주게 된다면 경기 템포는 자연스레 루즈해질 수 있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의 패스만 주고받다가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교체 자원들에게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루즈한 흐름 속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이스라엘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터거맨하고 매드먼 투톱 조합하고 윙포워드 글로크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샤하르하고 다비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라과이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엔시소, 윙포워드 페르난데스, 플레이메이커 고메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곤잘레스하고 페레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파라과이는 일본하고 진행했던 1차전 경기에서 등번호 10번 에이스 비에라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전 미드필더의 전력 이탈로 인해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전방을 향해 볼 배급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 터거맨, 매드먼, 글로크 등 주력 핵심 선수들이 모두 출전 가능성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적 우위를 선보이며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이스라엘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이스라엘 승 2.5 언더. 일본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호소야, 플레이메이커 미토, 윙포워드 사이토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슈퍼서브 사토하고 후지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리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둠비아, 앵커맨 트라오레, 윙포워드 티에모코, 디아라하고 브라히마 디아라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사마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일본은 파라과이하고 진행했던 1차전 경기에서 전반 25분경 파라과이의 비에라가 퇴장당해준 덕분에 5득점을 몰아치고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잘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 명이 퇴장당한 팀에게 승리한 결과이기에 그것이 일본의 원래 실력이라 판단하긴 아직 이릅니다. 말리의 경우 이스라엘하고 진행했던 1차전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센터백 디알로의 어이없는 자책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상황입니다. 1차전 경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일본이 더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하기 쉽겠지만 말리 선수들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리옹 골키퍼 라신 디아라, 레드스타의 수비수 두쿠레, 보르도의 이수프 시소코, 스타드렌의 에스 윌송 사마케, 샤토르의 공격수 티에모코 디아라 등 프랑스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지 적응에 이미 완료된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울버햄튼의 부바라크 트라오레, 살케사의 이브라히마 시세, 비토리아의 마마두 둔카라, 카디스의 무사 디아키테, 허저드필드의 브라히마 디아라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피지컬적인 역량으로 때려잡기 딱 좋은 팀이기 때문에 흑형말리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일본 선수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프리킥,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찬스에서 일본은 그대로 무너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리가 역배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로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말리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말리 승 2.5 언더. 프랑스 4-3-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와일드카드 마테타, 라카제트하고 에이스 마이클 올리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아르노 칼리미앵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니 5-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디와라, 모리바, 투레, 케이타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슈퍼서브 카마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기니는 변칙 5백 기반 5-4-1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포백 기반 4-3-1-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하고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홈팀 프랑스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플레이메이커 올리세하고 와일드카드 공격수 라카제트가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체 자원 역시도 슈퍼서브 칼리미앵도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기니가 역대급 이변이나 변수를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승리로 접근하기에는 배당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해서 오버를 초이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랑스 혼자서 오버를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배팅 프랑스 승 2.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링크 또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검색하셔서 무료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가